네, 때는 2014년 1월 9일 새벽 1시경 가수팀에서 마포서 강력 1팀으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사고로 신고받고 나왔는데 아무래도 강력 사건 같습니다. 괜찮으시면 여기로 좀 와보시죠. 사건이 일어난 곳은 원룸 오피스텔이었는데요.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현관문 바깥으로 상반신이 보이는 상태로 한 남성이 누워 있었는데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미 사망한 상황이었고요. 집안에서 어떤 여성분이 울고 있었는데 사망한 남성의 여자친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과수팀 요청으로 현장에 간 거라서 신고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현장에서 듣기로는 울고 있던 여성분이 남자친구가 자해를 시도했다 이렇게 신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별을 앞두고 두 사람의 감정이 좀 격해진 모양입니다. 전화로 다투다가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더니 남자친구가 술에 잔뜩 취해서 못 헤어지겠다면서 집 앞에 찾아왔고 자꾸만 집으로 들어오려고 해서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한참을 실랑이를 벌였다고 합니다. 신랑이를. 여성은 이제 남자친구를 더 이상 막아내지 못하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들어와 누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현관문 쪽에서 으크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데요. 관심을 끌려는 줄 알고 무시하고 한참 있었는데 너무 조용해서 이상하다는 생각에 뒤돌아보니 남자친구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자해를 한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과수팀에서 불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이거는 단순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뭔가 포인트가 있었겠죠? 네, 저희 팀에서도 이 사건을 같이 훑어봤습니다. 과수팀에서 사망자 몸에 칼에 찔린 자상이 확인했는데 시신 주변에 칼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을 수색했는데 피 묻은 칼이 부엌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럼 남자친구가 자기 몸에 칼을 자해를 가하고 자해를 나서 하고 칼만 거기다 놨다는 건 놨다는 말이 안 얘기인데. 되는데. 혹시 그런 건가요? 왜 원룸인데 들어가자마자 부엌이 있는 형태의 원룸형이 있잖아요. 바로 냉장고랑 부엌이 있는. 그러니까 뭐 현관이라고 할 것도 없고 부엌이라고 구별할 것도 없는 그런 장소? 과수팀에서도 아무리 원룸이라도 자해한 사람이 직접 보면서 이렇게 칼을 뽑아 옮겨뒀을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울고 있던 여자친구에게 물었더니 남자친구가 피를 흘리고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란 상황에 바닥에 칼이 떨어져 있으니까 부엌으로 던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칼이 어디서 난 건지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있던 건지 남자친구가 가져온 건지. 남자친구가 가져온 건 아니고요. 여자친구 집에 있던 칼이었습니다. 현관문 바로 옆에 벽에 있던 칼이고요. 여성은 뒤돌아 누워있던 터라 남자친구가 부엌에서 칼을 꺼내는 걸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인기척을 느끼지도 못했다고 했고요. 근데 저 원룸 안에서 상대방의 움직임조차 몰랐다? 이게 가능한가요? 이상한데. 왜냐면 다 보이잖아요, 원룸은 한눈에. 그러게요. 그럼 쓰러질 때 소리를 못 들었을까요? 그거 좀 이상한데요? 지금 상황 자체도 굉장히 어색한 부분이 많습니다. 집안에 억지로 들어서려고 했던 사람이 집에 발을 들인 직후에 그 좁은 공간에서 쓰러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게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게 이게 정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죠. 헤어지고 싶지 않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대화를 하든 액션을 하든 뭔가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이 조용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스스로 거기서 자해를 하고 죽었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거 좀 이상한데요? 맞습니다. 상황이 어딘가 좀 어긋나 있죠. 게다가 시신의 자상을 확인한 과수팀이 수상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사망한 남성의 시신에서 왼쪽 가슴, 그러니까 심장이 있는 부위에 딱 한 군데만 있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에는 주저주저한 상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콕콕 찔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깊지 않은 상처들이 서너 개 있어서 마지막에 이제 그걸로 사망하는 이런 경우들이 나타나는 주저흔이라고 하는데
지금 칼자국이 하나밖에 없는데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은 망설임 없이 그냥 한 번에 아주 깊이 찔렀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경우가 존재할 수는 있으니까 양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칼이 깊숙이 들어가면 근육 때문에 잘 빠지지가 않아요. 일단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가. 예. 그러니까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이고 자살의 위치가 보면 저렇게 극단적인 위치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안 아프게 자기도 죽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네. 심장을 한 번에 찔렀다 이런 경우는 사실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 근데 그 의심은 곧 확신으로 돌아섭니다. 그동안 형사님들의 연락에 꼬박꼬박 답을 하던 여자친구가 동생과 절에 다녀오겠다라는 문자를 남기고 종적을 감춰버립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종족을 감춘 이후엔 티끌조차 나오지 않더라고요. 해외로 떠나는 게 아니었을까요? 도피 자금 마련해서 동생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언니인지 동생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마, 코, 턱 똑같이 맞춰달라고. 페이스 없고. 얼굴을 바꿔버리면 누군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영숙 씨! 그러니까 그게 누군지 아냐. 누구냐고. 동생이냐고 언니냐고. 즐겨봐 이 채널.